그럴 경우에는 법인으로 해서 매입을 하시는 게 유리합니다. 자, 지금까지 법인을 만들어야 되는 사람이고요. 다음은 법인을 만들지 않아도 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돈을 벌고 싶으신가요? 그럼 딱 7분만 투자하십시오. 투자하시는 분들께서 저에게 자주 묻는 질문이 있어요. 그건 뭐냐? 제가 투자를 하는데 부동산 법인을 만들어야 될까요? 만들지 않아야 될까요? 라고 많이들 물어보십니다. 부동산 법인은 만드는 게 좋을까요? 만들지 않는 게 좋을까요? 자신이 지금 어떠한 상황이 있고 어떻게 투자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게 명확하게 딱 섰다. 그러면 그때 결정하시는 걸 생각을 해요. 서울 같은 경우에는 지금 투기과열 지구죠. 지금 내가 투기과열 지구 내에 아파트를 가지고 있어요. 이 사람이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한 채 더 사고 싶은 거예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한 채 더 사고 싶은데 양도세가 너무 많이 나오는 거죠. 그럴 경우에는 법인을 설립해서 서울 아파트를 매입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법인 같은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내는 게 아니고요, 법인세를 내는 거거든요. 양도소득세는 굉장히 큰 반면에 법인세는 10% 내지 20% 안에는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세금적인 측면에서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죠. 자, 그런 분들께서는 법인을 내셔서 매입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보실 거는요, 법인일 경우에 아파트 투자를 하면요, 85제곱미터 국민평형 이상으로 될 때에는 건물분에 대해서 부가세가 부과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한 번 더 해보셔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또 어떤 분들이 법인이 필요하느냐? 똑같이 투기과열 지구 내에서 내가 대출을 좀 더 받고 싶다, 개인일 때는 대출이 안 나올 것 같아, 이런 분들은 사업자 대출로 인해서 대출이 조금 더 나올 수 있습니다. 법인이 1%라도 더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왜냐? 개인 같은 경우에는 DTI도 보고요, 조정지역 내에서 아파트가 많이 생긴다? 이러면은 지금의 정책상에는 내 집 똘똘한 한 채만 가지고 있어라, 너희 지금 두 채, 세 채는 다 투기야,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대출을 다 막아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법인 같은 경우에는요, 일반 개인 대출이 아닌 사업자 대출을 받습니다. 법인 사업자를 운영하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투기과열 지구 내에서 법인이 대출적인 측면에서 조금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어떤 경우냐면요, 주택이 많은 사람들 있잖아요. 4주택 이상이 되는 분들께서는 법인을 내서 주택을 매입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개인 같은 경우에는 4주택 이상이 된다 그러면 취등록세가 이제 올라갔죠. 근데 법인 같은 경우에는 주택을 많이 매입한다고 해도 취등록세를 더 내는 경우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법인을 내서 주택을 매입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주택이 아닌 상가를 매입할 사람이에요. 상가를 매입할 사람들 중에서 나의 연봉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 있잖아요. 뭐 억대 연봉이신 분들, 이런 분들께서는 법인을 내서 상가를 매입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상가에서 이제 월세가 들어오겠죠. 이 월세 같은 경우에 종합소득세를 신고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합산이 됩니다. 이 합산이 됐을 때 소득세율에 대한 구간이 있어요. 그 구간을 쫙 넘어버리면은 세금을 엄청나게 더 많이 냅니다. 그럴 바에는 월세를 그냥 안 받는 게 나아요. 자, 그런 경우 있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소득이 높은 사람들, 그 사람들께서는 법인으로 상가를 매입하고 월세를 받는 게 훨씬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아, 참, 그런 경우 있네요. 내가 지금 생애 첫 주택이야, 난 지금 결혼도 할 거야, 분양 청약력 당첨을 꼭 받고 싶어. 그런 분들은 법인으로 해서 매입을 하고 내 개인 명의는 쓰지 않는 것도 방법이 됩니다. 자, 법인을 매입을 하면은 난 아직 무주택자잖아요. 그랬을 경우에는 나의 이름을 가지고 청약 신청할 수 있겠죠. 이런 분들께서는 법인을 내야 되는 게 맞아요. 서울에 주택을 매입을 하고 싶으신 분들인데 내가 세금을 너무 많이 낼 것 같아, 내가 지금 대출이 하나도 안 나올 것 같아, 내가 지금 다주택자야, 상가를 매입을 할 건데 내가 지금 소득이 너무 많아, 분양 청약 당첨을 꼭 받고 싶어. 그럴 경우에는 법인으로 해서 매입을 하시는 게 유리합니다. 자, 지금까지 법인을 만들어야 되는 사람이고요. 다음은 법인을 만들지 않아도 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지금 앞서 말씀드렸던 것 반대로이신 분들, 초보 투자자 분들께서는 법인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굳이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왜냐? 대한민국은 국민을 보호하는 곳입니다. 법인이 먼저가 아니에요. 국민이 먼저입니다. 헌법 제2장 10조에 보면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11조 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자, 무슨 말이죠? 대한민국에서는 보호를 해줄 것은 개인이지 법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소득이 좀 작아, 난 그리고 지금 주택이 많이 없어, 이런 분들은 전혀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분들께서는 그냥 개인으로 하시면 좋아요. 대출 같은 경우에도 아까 말씀드렸던 조정지역이나 뭐 투기과열 지구 이쪽에서 주거용을 매입하는 거 아니다
그러면 모든 대출은 개인이 훨씬 더 잘 나옵니다. 물론 법인이 엄청나게 커진 다음에 눈덩이처럼 불려가지고 돈이 엄청나게 많아졌어요. 그랬을 경우에는 법인이 좀 더 많이 나올 수 있겠지만 모든 대출은 개인이 훨씬 더 많이 나와요. 왜냐? 법인을 제일 딱 만들고 나면요, 그거는 신생법인이거든요. 법인이잖아요. 법인. 법으로 사람을 만드는 거거든요. 애기예요, 애기. 아무것도 소득이 없으니까. 신생법인 같은 경우에는 대출이 많이 나올 수가 없어요. 왜? 사업을 한 번도 하지 않았잖아요. 그랬을 경우에는 이 법인이 연대보증이 들어가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한 달이 거쳐서 들어가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한 달이 거치지 않고 다이렉트로 내가 그냥 대출을 받는 게 훨씬 유리할 수 있습니다. 잘 들으셨나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법인 같은 경우에는 누군가가 내야 된다, 내지 않아야 된다, 이런 문제는 아니에요. 지금 나에게 투자하는 방법은 어떻게 할 것이며, 내가 지금 주택을 가지고 있는 수가 몇 개이며, 나의 소득이 얼마이며, 내가 어떤 물건을 매입을 할 것이다 라는 게 명확해져야지만이 법인을 내야 된다, 내지 않아도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법인 같은 경우에는 만들고 나면은 생각보다 굉장히 귀찮은 일이 많습니다. 기장료 한 달에 나가죠. 사무실 비용이 있으면은 사무실 비용이 나갈 수도 있죠. 그럼 1, 2천만 원 그냥 뚝딱 깨지거든요. 한 달에 20만 원씩 계속 나간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아까워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부분을 조금 더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법인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이렇게 댓글 남겨주시면은 댓글을 보고 나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정보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법인에 대해서 조금 더 쉽게 다가간지 모르겠네요. 오늘도 긴 영상 함께 해줘서 감사하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